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웹하고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연결 확인까지 좀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봅시다. 자, 데이터베이스랑 웹1에 각각의 이미지들을 다운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이제 SQL과 엠버서더를 깔 거고요. 웹1에다가는 워드프레스를 이미지 다운받아서 인스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대를 동시에 구동시키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사양이 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웹1만 우리가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설치한 이 웹서버 1이 이제 잘 구현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PC가 좀 원활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과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웹2까지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완벽하게는 데이터베이스와 웹1만 해서 웹서버 구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SQL을 다운받으셔야 됐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안전성 테스트를 좀 해봤더니, MySQL의 이제 세 번째 이미지가 아니라 첫 번째 이미지도 해당하는 이 우분투에서는 잘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탈스가 가장 높은 이 SQL 첫 번째 거를 인스톨 하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서치 MySQL에서 첫 번째 SQL 당겨 받으시고요. 그래서 풀이라는 명령어 도커 풀 MySQL에서 인스톨 과정.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스톨하기 위한 명령어인데요. 도커런 D는 이제 백그라운드 실행한다는 얘기고요. 네임은 해당하는 이 MySQL에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미지로서 만들 이제 컨테이너 이름을 정해주고 MySQL에서 사용할 루트 패스워드와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이건 데이터베이스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설정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가로 안에 넣는 거는 뒤에다가 이제 디폴트로 저랑 동일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웹서버랑 연동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값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 변수값들은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 -2라고 하는 명령어 뒷부분에 이제 오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루트 패스워드 세팅해 주는 거고 뒤에서는 DB 사용자와 DB 패스워드를 세팅을 해주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MySQL은 이 이미지 명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보면 도커 런 도커 띄고 런 띄고 -d 띄고 마이너스 네임 띄고 MySQL 띄고 -e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 그래서 이제 루트 패스워드 세팅 해주고요. 네, 마이너스 한 칸 띱니다. 한 칸 띄고 -e 한 칸 띄고 MySQL 언더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또 이름 DB 이름을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e MySQL 언더바 유저. 그래서 유저 사용자 DB 사용자 워드프레스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 앞뒤로 한 칸씩 띄고 MySQL 언더바 패스워드 워드프레스. 패스워드는 워드프레스다. 그 다음에 사용할 지금 런 시킬 이미지는 MySQL이다 라고 이제 명령을 넣어주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도커런은 실행시킨다. 네임은 이미지 이름 뒤에, 그다음 E는 환경 변수값, D는 백그라운드, P는 나중에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이제 포트 같은 것을 연동시킬 때 쓰는 포트. V는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 내에 어떤 특정 위치랑 호스트 간에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마지막에 오는 MySQL은 이미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령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실질적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동작하는 컨테이너 확인하고 싶으면은 docker p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실행시킨 이 컨테이너명과 이미지명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전에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상태도 업 상태라는 거, 포트는 3306으로 TCP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SQL을 인스톨을 한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MySQL은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깔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갔나요? 자, 여기에 오픈 터미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루트 계정 만들어 놨죠? 루트 1, 2, 3, 4 느낌표 한번 들어갈 거예요. 도커 ps 혹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환경 테스트 하냐고 해놓은 그 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저번 시간에 뭐 엔진 X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깔려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가 하나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 컨테이너랑 웹서버랑 연동시켜줄 앰버서더가 하나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어디 갔나요? 이렇게 업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누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부터 다운받는다고 그랬냐면 SQL 다운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커 서치를 먼저 해야죠. MySQL 이렇게 해서 SQL을 서칭하시면, 제가 환경 테스트 해보니까 첫 번째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대로 풀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 풀 MySQL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쳐봐요. 자, 저는 이제 원래 있기 때문에 그냥 업데이트만 된 거예요. 기존에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SQL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린 뭘 하면 돼요? 자, 그럼 구동을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받았으면 확인해야죠. 도커 이미지에 이제 SQL이 받아진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명령어를 요렇게 해당하는 이 명령어를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명령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엔터 치시고 도커 오타가 생기면 안 되고요. 대소문자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도커 한 칸 띄고 run 백그라운드 시작할 거죠. run 한 칸 띄고 -d 한 칸 띄고 마이너스 name 한 칸 띄고 MySQL 한 칸 띄고 이제 환경 변수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패스워드라든가 사용자, DB 사용자, 유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MySQL 하고 한 칸 띄신 다음에 환경 변수는 이제 -2로 들어가요. 앞뒤로 한 칸씩 띄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입니다. MySQL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는 워드프레스 -2 환경 변수도 들어갑니다. MySQL 언더바 데이터
는 워드 플러스 마이너스 2 환경 변수 값이 이번에 유저가 들어가요. MySQL 언더바 대문자로 유저 는 워드 플러스 아까 띄고 마이너스 2 그 다음 패스워드 설정 들어갑니다. MySQL 언더바 패스 대문자가 들어가야죠. 패스워드는 워드 프레스 하고 이미지명 MySQL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MySQL로 실행한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실행이 안 된다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타 없이 들어가셨으면 실행이 되실 거예요. 실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명령어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틀리는 구간이요. 띄어쓰기만 틀리시지 않으면 문제 없이 이제 구동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커 ps 하셔가지고 해보면 좀 전에 저랑 같이 이제 명령어가 문제 없이 들어가셨으면 어딨나요? 그렇죠. 이 SQL에 해당하는 이 컨테이너가 업 상태로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으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요 프레스 할 때 이 빼먹거나 또는 요 이 앞뒤로 하나 안 떴거나 대문자가 틀렸거나 뭐 MySQL 할 때 붙여서 했거나 아니면 루트 패스워드만 하고 마지막에 SQL 패스워드는 또 세팅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이어서 이번에는 또 뭐 해볼 거냐, 제가 이제 엠버서더 다운받을 거다라고 했었죠. 엠버서더 다운받아서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자, 엠버서더 다운받는 것도 이제 도커 서치 엠버서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엠버서더의 역할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지금 만든 SQL 컨테이너랑 나중에 웹서버에 있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그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 기능을 가능해주게 하는 컨테이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컨테이너는 소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CP의 다른 곳으로 이제 해당하는 링크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엠버서더라는 거 실행하는데 명령어는 이제 좀 보시면 docker run 마이너스 네임 백그라운드 실행하지 않아서요. 요 상태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터미널 창을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확인하시고 터미널 창 끄셔야 돼요. 이제 백그라운드 실행했을 때는 실행되고 말아버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창이 보여지게끔 뒀기 때문에 해당하는 차례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종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 창을 종료하셔야 끊지 나게 됩니다. 간단해요. 도커 런이라고 해서 네임은 db 엠버서더고요. 링크 연결시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ySQL 3366 MySQL 3366과 엠버서더 3366을 연결시켜 준다. 뭐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연결을 좀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연결이 됐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Connecting to 17217.0.2 3300 172.1.0.2 3300. 왜냐면 이제 엠버서더랑 SQL이 동일한 그 가상 머신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둘 간의 3306이 이제 연결된 것만 확인하시면 완벽하게 컨테이너가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지금 뭐 한다 그러냐면 엠버서더를 깔아야 된다. 클리어해서 창 지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엠버서더 이미지부터 먼저 받아야겠죠. 도커 서치 엠버서더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스타일스 가장 높으신 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어디 갔나요?
자, 도커 서치 엠버서더 했는데 거기에 스타일스 가장 높은 게 첫 번째 거네요. 첫 번째 거 카피해서 이름 가지고 있다가 도커 풀로 내려받으시면 되죠. 붙여넣기 해봅시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다운 받아질 텐데, 저는 기존 게 있으니까 아마 이제 금방 받아질 거고요.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받아졌는지 이제 받아졌으면 도커 이미지에서 확인하시면 엠버서더가 들어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해당하는 엠버서더를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어 봐야겠죠. 명령어는 위에 올라가서 한번 쳐봅시다. 도커 한 칸 띄고 run 한 칸 띄고 마이너스 name 한 칸 띄고 db 언더바 엠버서더 마이너스 링크 한 칸 띄고 MySQL가 링크 시키니까 한 칸 띄고 마이너스 P는데요. 이건 포트를 연결시켜 줄 때 쓰는 매개 변수 값이에요. 3306이랑 3 이렇게 포트 연결시켜 주고요. 이미지 명아까 제가 해놨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저는 있죠. 왜요? 뭐래요?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이미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까처럼 커넥팅 해가지고 그렇게 커넥팅 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뜨시게 될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제 도커 여기서 알려드리면 커넥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는 창을 끄셔야지 나가요. 백그라운드 수행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터미널 창을 끄시고 다시 들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컨테이너가 실행하고 있다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껐다 다시 키면 항상 루트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도커 PS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 확인하면 돼요. 두 개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지금 엠버서더 업, SQL 업 상태에 이제 두 개 다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잘하셨어요. 끝. 그냥 이 상태에서 X 버튼만 두고 실행된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이어서 우리 웹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컨테이너 우리가 세팅을 하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중간중간 한 5페이지도 안 되는 건데 5시간, 6시간씩 명령어 칠 때 그 사이에 뭐 띄고 안 치거나 아니면 순서를 좀 바꿔서 하거나 하게 되면 오류가 나서 이미지 다운 다시 받고 컨테이너 삭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 3번 정도 실패하셔도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거고요. 조금 심하신 분들이 10번 이상씩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번 정도 내가 깔았다 제쳤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좀 전에 수행했던 이제 SQL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에 되면 천재예요. 한 번에 되면 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해가면서 이거 내가 지금 컨테이너 깔았는데 이상하다. 그럼 뭐 하면 컨테이너 삭제하면 돼요. 삭제가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컨테이너 정지부터 시켜야 돼요. 컨테이너 스탑해서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삭제해서 그럼 다시 이미지로 다시 컨테이너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를 정확하게 구축하셨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실패 과정들을 다 삭제하고 디폴트로 잘 되는 과정들만 딱딱딱 미리 다 해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가 도중에 또 정지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잘라내고 잘된 부분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은 정신 집중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만 이제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제 웹 컨테이너까지 이제 왔습니다. 웹을 한번 세팅해 보죠.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SQL과 엠버서더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고요. 이제 웹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깔 것이냐?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워드프레스는요, 웹 서버를 구축하는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웹 서버들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해야겠죠, 여러분들. 화이팅해요. 자, 웹서버 웹1에 가셔서 이제 먼저 이제 워드프레스를 검색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검색해서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실제 이미지가 받아졌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수행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헷갈려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docker run -d 앞에서 설명된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docker run -d name web 이 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 컨테이너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트는 80과 80 웹서버잖아요. 80과 80 포트를 연결시켜야겠죠. 워드프레스 DB는 누구 DB야? 어디의 DB죠? 다시 갑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DB잖아요. 그렇죠? 세팅하실 때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호스트의 주소가 필요해요. 이 주소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 주소는 누구 주소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IP 주소예요. 좀 이따 IP 주소 가져올 거예요, 우리.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3306의 엠버서더 깔려 있잖아. 그 엠버서더 3306과 이 웹서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류가 안 나게 하시면 첫 번째는 얘까지 실행을 시켜야 돼요. 어디까지 시킨다 그랬어, 지금 내가. 제가 얘를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어디까지? 여기 3306까지 명령어를 쓰셔고 뭘 빼야 돼? 얘를 빼야 돼요, 얘. 일단 첫 번째 실행실 때 오류가 달라서 제가 지금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빼셔야 돼요. 요 부분 빼시고 첫 번째 이미지를 실행하실 때는 그 오류가 안 나시려면 docker run -d name web 그래서 처음에 연결만 먼저 시켜줍니다. 연결만 먼저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거 이미지 명이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실행시킬 때는 docker run -d name web 포트 연결 db 주소까지만 연결하고 구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교수님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뭔지 하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IP 주소까지 넣어 실행을 시켜요. 자, 두 번째. 자, 실행이 제대로 되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실제 구동하실 때는 이 뒤에 있는 이 워드프레스 DB의 패스워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재 실행된 뭘 주어야 될까요? 그렇죠. 컨테이너 삭제합니다. 이해되세요? 삭제했다가 다시 두 번째 뭐예요? 뭐까지 넣어서 그렇죠. 패스워드까지 넣어 다시 컨테이너 실행을 시키세요. 자, 그러면 오류가 안 나고 컨테이너가 제대로 실행이 돼요.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첫 번째는 도커런 해가지고 얘를 IP 주소까지 넣고 IP 주소 넣고 어디까지? 그쵸? 워드프레스 이미지 명까지 들어가야 돼요. 뭐만 빼는 거야 지금?
이 박스 부분만 빼고 실행을 먼저 시켜요. 제대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컨테이너 삭제했다가 다시 패스워드 요까지 다 넣어서 실행을 시켜요. 그럼 완벽하게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워드프레스 이 명령어까지 그 패스워드까지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오류가 좀 많이 나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오류를 좀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호스트까지 집어넣고 이미지명 집어넣고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삭제했다가 다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실행된 컨테이너 삭제하는 명령어 뭐 있었어? 도커 그렇죠. 뭐예요? R M 하고 컨테이너 이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삭제했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결 테스트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 뭐 별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스테이트 해가지고 이제 엄청 많아요. 레이어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TCP6를 찾으시면 되는데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실제 지금 내가 워드프레스를 실행시킨 컨테이너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업 상태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업 상태인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확인한 거야? 다시 갈게요. 지금 웹서버에 뭐 선택했어?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구성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뭐 구성했어? SQL이랑 엠버서더 구성했죠. 구성했죠? 자, 구성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각각 컨테이너 상태들이 다 업이 된 거예요. 그럼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당하는 웹서버의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이 나오면서 웹서버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확해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명령어 구성할 때 이게 오류가 많이 나니까 처음엔 도커 런부터 해서 호스트 IP와 뒤에 이제 이미지 명까지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삭제했다가 다시 컨테이너 실행할 때는 패스워드까지 넣어서 실행해라.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따라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무리가 없다는 건 일반적인 거고요.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영상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 볼게요. 이제 웹서버로 들어갑니다. 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당히 느리게 이제 구동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PC 상태를 봐가면서 여러분들 실행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패스워드 물어보죠. 잠긴 상태였구나. 루트 1, 2, 3, 4 기표해서 로그인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웹 1인데 우리 뭐 깐다 그랬어요? 워드프레스 깐다 그랬어요. 도커 교수님 저랑 교수님이랑 환경이 달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로 이제 로그인이 됐겠죠? 터미널 들어갑니다. 자, 로그인 하라 그랬어요. 루트로. 루트 1, 2, 3, 4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뭐예요? 도커 서치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를 찾아야지. 첫 번째 거 까시면 돼요. 어디 갔나요? 자, 워드프레스 카피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운받는 명령어 뭐예요? 그렇죠. 풀입니다. 당겨오다. 도커 풀 카피한 이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근데 저는 기존에 거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이 빨리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걸리실 수 있어요.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도 해야죠. 도커 이미지 S라고 항상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지금 뭐냐면 워드프레스가 있는데 엔진엑스는 이제 처음에 했던 그거를 복사본으로 이제 가상 머신을 세팅하다 보니까 엔진엑스 이미지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거 심심한데 한번 삭제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어떻게 삭제한댔어? RM, I 그렇죠. 여기다가 엔진 X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됐죠. 이미지 확인하면 얼레려? 얘가 왜 삭제가 안 되냐 보자. Enable the remove repository engine X 틀렸나요? 엔진 X 이미지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삭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도커 ps 한번 해봅시다. 컨테이너가 워드프레스만 동작인데 뭔가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더 해야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이미지를 그렇게 삭제가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사양이 좋으면 이런 에러도 잘 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바로 이벤트 발생하면 딱딱딱 지워지거든요. 그만큼 얘가 지금 좀 상태가 그렇게 PC 상태가 최적화 상태는 아니네요. 자, 도커 그러면 이미지 해가지고 지금 워드프레스가 다운받은 것까지 확인했으면 이 워드프레스 다운받은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컨테이너로 만들어야겠죠. 자, 명령어는 도커 런으로 시작합니다. 도커 런 -d 마이너스 네임 we 웹 잠깐 띄고 마이너스 p 80 다음에도 한 칸 띄어요. 80번 포트.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값이 들어갑니다. -2 워드프레스 db 퍼스트. 자, 누구 주소 들어간다 했어요?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주소가 들어간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가서 주소 가서 알아봐야죠. 자, 데이터베이스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야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상태가 있네요. 여러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가 뭐인지 기억나세요? if config였죠. if config 하시면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들이 막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뭘 보냐면 ENS160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IP 어드레스가 실질적으로 얘가 가진 IP 어드레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192, 168, 208, 159. 저랑 같으실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192, 168, 208, 195. 알았죠?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외부로 넘어가 봅시다. X 쳐도 여기 지금 포트는 살아있어요. 이 큰 창만 사라지는 거지 해당하는 VM들은 살아있어요. 외부로 다시 가셔가지고 명령어 완성해야죠. 여기 뭐라고 했어? 192, 168, 208, 159. 그쵸? 거기에 우리 포트 뭐였어? 그쵸? 3306이다. 자, 처음 실행할 때 얘만 먼저 하라 그랬어요. 얘만 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 이미지명 둬야 된다 해서 워드프레스 이렇게 해서 실행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왜? 기존 게 있으니까. 그럼 기존 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지금 이제 만약에 저처럼 지금 여러 번 수행을 했는데 교수님 저 있다고 올레디 계속 있대요, 뭐 에러 납니다. 이럴 때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상태를 먼저 알아봐서 도커 ps 해가지고 해당하는 컨테이너가 업 상태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컨테이너 명을 카피해가지고 컨테이너 먼저 정지를 시켜야 돼요. 업 상태니까 삭제하기 전에 다 스탑을 시켜야 돼요.
스탑해서 컨테이너 명을 이렇게 넣어주면, 좀 기다려 봅시다. 도커 ps 하면 컨테이너 -L 하면 정지된 컨테이너까지 다 보이죠? 그러면 지금 워드프레스의 컨테이너가 종료된 상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컨테이너 명을 클릭을 하시고 카피한 다음에 docker rm, 컨테이너니까 그냥 rm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컨테이너 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삭제가 돼요.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뭐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우리 지금 워드프레스로 실행된 컨테이너가 없어요. 여기 지저분한 애들도 삭제를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자, rm으로 해서 삭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얘는 누구야? 자, 이렇게 시키면은 올 보여달라 그러면 컨테이너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제 도커러 명령어, 자, 요 명령어가 이제 들어가면 먹힐 거란 얘기예요. 동작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 동작할 땐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돌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돌려놓고, 자,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볼게요. 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뭐뭐 동작하고 있어요. SQL이랑 엠버서도 동작하고 있죠. 업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IP 아까 전까지 확인했잖아. 그럼 여기서 좀 올려봅시다. 클리어해서 도커 ps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 둘 다 업 상태 그대 맞네요. 그러면 외부로 가서 도커 ps에서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 웹의 IP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웹의 IP 주소를. 그래야지 이제 워드프레스를 웹브라우저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if config 하면은 주소 알 수 있다 그랬죠. ENS160 이거 뭐예요? 뒤에 게 뭐네요? 160번이네요. 그럼 여기 하나 해서 여기다가 http s 아닙니다. 역슬러시 하고 19168208160 하고 엔터 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가 날 거라 그랬죠. 제가 나는 거 당연해요. 놀라지 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전에 ppt 하면 다시 한번 데려와 볼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현재 실행된 컨테이너를 다시 삭제했다가 이번에 패스워드까지 넣어가지고 실행시켜라 라고 했어요. 패스워드 넣어서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패스워드까지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던 도커 ps 컨테이너가 동작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 삭제하려면 정지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도커 스탑 그래서 컨테이너명 카피해서 정지시키고요. 좀 기다려 줍시다.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rm 해서 삭제까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도커러 명령어 다시 찾아서 어디다 뭐만 요 사이에다 뭐 넣어줬어? 그치, 패스워드 설정 넣어주라 그랬어. 그러면 한 칸 띄고 -2 워드 프레스 오타 없이 프레스 언더가 db 패스 워드 는 워드 프레스 맞나요? 하나씩 꼼꼼히 봅시다. 패스워드 언더바 db 워드프레스 된 것 같은데요. 엔터 한번 쳐봅시다. 예,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링커 PS 동작되네요. 네, 컨테이너 돌아가죠. 컨테이너 돌아가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했던 웹브라우저 엔터 다시 쳐보세요. 자, 뭐가 열렸어요? 네, 웹브라우저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국어 클릭하고 하나의 웹서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도커를 활용하면 컨테이너 다운받고 여러분들 뭐 사이트 제목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해서 사용자명 hhh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이거 또 해놓고 여러분들 항상 까먹어요. 우리 루트로 갑시다. 1, 2, 3, 4 이렇게 할게요. 이메일 주소 0316 ac.kr 뭐 차단 안 하셔도 되고요.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뭐 여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하시면 되겠죠. 로그인도 들어가면 그래서 로그인 이렇게 하면 하나의 웹서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구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제 해가지고 웹서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 1까지 해봤어요. 우리 지금 웹서버 2까지 해서 각각의 웹서버들이 하나의 DB를 공유하면서 서버 설치까지 해보는 것이 제 목표지만 아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좀 PC 사양들이 잘리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 2까지 만드는 거는 제가 PPT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서 한 번씩 활용해서 보면 좋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QL 컨테이너와 엠버서더를 돌리면 각각의 웹서버들은 이거 카피해서 무한정 이런 웹서버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워드프레스들만 짜자자자자 깐 다음에 연결만 시켜주면 뭐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략하게 웹서버를 구축하시고 또 웹서버를 삭제하고 아주 손쉽게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던 이제 웹서버는 뭐 하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설정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포트만 연결시켜주고 컨테이너 구동만 시켜주면 간단하게 웹서버가 구축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가상의 환경에서 서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이 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웹서버 두 번째 것까지 이중 설치죠. 이중 설치까지 가능한 분들, 여기서 가능한 분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네트워크나 서버 쪽으로 취업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올려드리는 웹서버 이중 설치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서버 설치하는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수업 끝에 또 링크를 달아 드릴 거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영상이 안타깝게도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원수랑 그리고 여러분들 링크 수 다 나옵니다. 이게 원격 강좌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아마존 서버 설치 영상 올렸는데 뭔가 이제 안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안 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안 봤냐? 어떻게 해요? 원격 가상 강좌의 클릭수 다 확인하면 누가 이거 클릭해서 안 따라가서 안 봤구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뭐는 분명히 해라. 꼭 아마존 설치 영상 반드시 보셔서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의 서버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지금 하는 것처럼
워크스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가상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도커를 설치해서 가상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존과 같은 웹 포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의 서버들을 구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가상 서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하드웨어 사고 서버 하나 설득하려면 또 하드 또 사고 뭐 서버 하드웨어 장비 사고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양 좋은 PC에다가 가상화를 돌려서 거기다 여러 대의 서버를 그냥 한꺼번에 돌릴 수 있고 카피해서 무한정 쓸 수 있고요. 요거 한 가지 더 팁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의 PC를 여러 개의 PC로 나눴잖아. 이게 가상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 개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애들을 한 대로 묶어서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제 목표는 이게 1년짜리 수업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VM을 다 분할을 시켜놨잖아. 그 분할이 된 서버들이 여러분들 PC와 제 PC에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죠. 우리 반 모두 한 30명, 40명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PC들을 하나처럼 동작하게끔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동작하게끔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상 서버에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상 서버라는 것은 하나를 여러 개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개들을 하나처럼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파워풀하고 기능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이런 어떤 서버 구축의 방법이 되고요. 자, 이런 방법들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1교시부터 다 첫 시간부터 돌아가면 메가데이터 센터들이 이런 서버들,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렌트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면서 나온 하나의 그런 기술이다라고 했고요. 이런 메가데이터 센터의 이 파워풀한 이러한 그 기술력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라 이런 것들도 실현이 됐다라는 거 다시금 한 번씩 첫 시간 수업 다시 들으면서 좀 리뷰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면서 수업했는데요.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류가 난다고 많이 메시지들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으로 볼지 온라인으로 볼지 아직 그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